매일 아침 심한 탈모와 참기 힘든 두피 가려움으로 고생하십니까? 여러 샴푸를 사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나요? 모발과 두피 건강 악화 문제 일상에서 흔히 버려지는 것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쌀뜨물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이 재료의 효능에 놀라실 겁니다. 약이나 처방전 없이 정확한 방법으로 이 주 동안만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70세 이상 어르신께서도 모발이 강해지고 두피가 건강했던 시절처럼 개운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가의 광고 제품에 현혹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때로는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사용법이 동반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상업적 광고나 화학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아닙니다. 샴푸가 없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선조들의 전통 두피 관리 지혜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이를 통해 풍성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평생 지켜오셨습니다. 오늘 그 전통 비법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이 방법은 훌륭한 자가 관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잠시 회상해 보시죠. 자신의 모발 상태에 가장 만족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머리숱이 풍성하고 모발이 튼튼하며 두피 트러블이 없던 건강한 때를 말합니다. 머리를 만져도 머리카락이 거의 빠지지 않던 시기입니다. 저는 유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김 여사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베개에 쌓인 머리카락 때문에 빗질조차 두려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2년 동안 10종류 이상의 샴푸를 써봤지만 탈모와 두피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지출하며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념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방법을 실천하신 후 2주 동안 발효 쌀뜨물을 사용하시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탈모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깨끗했고 두피의 열감과 가려움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발을 관리하며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인체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발효 쌀뜨물은 바로 그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조가 용이하며 두피에 자극 없이 순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화학 성분 기반의 샴푸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곧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선조들이 쌀뜨물을 미용과 건강을 위해 귀하게 사용한 이유를 말입니다. 본 영상에서 그 원리와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적합한 쌀의 선택, 최적의 발효 시간,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법까지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대부분 가정의 주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활용법을 아는 것입니다. 고가의 제품 없이 건강한 모발을 가꾸고 싶으십니까? 매일 아침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면 주목해 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위해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여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입니다. 영상 시청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뜨물이 탈모와 두피 가려움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약품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화학 성분 없이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에서 쌀뜨물을 보관하면 유익한 미생물이 전분을 분해하여 풍부한 영양소를 생성합니다. 두피의 pH를 조절하는 유기산과 모근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손상된 모발 개선 효과로 알려진 피테라 성분도 생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과학적 근거를 가진 방법입니다.
2013년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효 쌀뜨물은 두피 환경을 개선하며 단 2주 사용만으로 모근을 최대 15%까지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음악.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쌀뜨물은 어떻게 제조할까요? 이제부터 가정에서 손쉽게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먼저 깨끗한 쌀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국내산 저분도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악. 큰 용기에 쌀 2컵을 넣고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로 가볍게 헹군 후 첨물은 버려주십시오. 이후 깨끗한 물 4컵을 붓고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쌀을 씻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쌀의 유효 성분이 물에 충분히 용해됩니다. 물이 우유 빛으로 변하면 해당 물만 깨끗한 유리병에 옮겨 담습니다. 이때 뚜껑을 완전히 밀폐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가 순환되도록 얇은 천으로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은 주방의 밥솥 주변이나 음악, 냉장고 옆과 같이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48시간 동안 보관하십시오. 장시간 방치는 피해야 합니다. 72시간이 경과하면 유해균이 번식하여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면 물에서 요구르트와 유사한 시큼한 향이 나면 발효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뚜껑을 완전히 닫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쌀뜨물은 약 일주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발효 과정의 시큼한 향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 또는 페퍼민트 혹은 녹차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첨가해 보십시오. 향을 개선하고 항균 작용을 더해 두피 진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쌀뜨물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극 없는 샴푸로 세정한 후 타월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발효시키는 쌀뜨물을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도포합니다. 약 5분에서 10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유효 성분이 모근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따뜻한 타월을 이용해 15분에서 20분가량 모발을 감싸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초기 2주에서 3주 동안 지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곧바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모발 탈락이 줄고 두피가 청결해지며 소양감 또한 완화됩니다. 무엇보다 상업적인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안전하면서도 분명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확신합니다.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었다고 해서 모발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체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연세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모발은 주변의 시선을 끌 만큼 건강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무심코 버리던 쌀뜨물을 활용하여 다시 풍성한 모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지닌 쌀뜨물 덕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효능이 뛰어난 천연 영양 공급원이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사용법을 따라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발효 쌀뜨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뜨물을 단순히 밥을 짓고 남은 물로만 인식합니다. 저희 역시 오랫동안 그 가치를 모르고 버려왔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을 통해 쌀뜨물을 올바르게 발효시키면 두피와 피부에 활력을 주는 귀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부작용이나 의존성에 대한 우려 없이 가장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모발과 피부 역시 심장이나 뼈와 같이 우리 신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온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가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렵게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발효 쌀뜨물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발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방식으로 머리를 세정하시되 모발을 완전히 건조시키지는 마십시오.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눌러 물기만 제거하고 적당한 습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의 두피는 유연해지고 모공이 열려 영양 성분을 흡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36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숙성시킨 발효 쌀뜨물을 두피 전체에 조심스럽게 도포합니다. 두피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손톱이 아닌 지문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줍니다. 약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유효 성분이 두피 깊이 흡수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피 마사지는 혈류를 개선하여 모근 건강에 기여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온수건이나 헤어캡으로 15분에서 20분가량 머리를 감싸 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할 경우 10분도 무방하며 미온수로 헹궈 마무리합니다. 구운의 물은 두피 건조를 유발하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별도의 샴푸 과정 없이 모발이 자연스럽게 휴식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리를 주 2, 3회 지속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탈모가 줄고 두피 가려움증이 완화되며 신생모는 더욱 검고 부드러워집니다. 사용자들은 두피의 청량감과 가벼워진 느낌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효능은 모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효 쌀뜨물은 피부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된 안면 피부에 유용합니다. 화장솜에 쌀뜨물을 적셔 새하얀 얼굴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10분에서 15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 시간 동안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 쌀뜨물이 피부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등 유효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피부 결을 유연하게 하고 안색을 밝히며 노화 진행을 늦춥니다. 팩을 마친 후에는 차가운 물로 헹궈냅니다. 비누 사용 후와 같은 피부 당김이 없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굴 외에 목과 손에도 적용하십시오. 목과 손은 피부층이 얇아 나이가 쉽게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생기기 쉬운 손등에 바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가의 제품 없이 꾸준히 관리하면 피부 톤이 밝아지고 건조함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방법이 간단하다고 효능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쌀뜨물처럼 주변의 평범한 재료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최소 2주간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모발과 피부는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지만 인체는 자가 회복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서서히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쌀뜨물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해답은 쌀뜨물 속 과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특히 발효된 쌀뜨물은 영양 성분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 화장품 기업들도 이를 연구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할 정도입니다. 첫째, 비타민 B군 덕분입니다. 이 비타민은 모근을 강화하고 백발화를 지연시키며 모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피 진정과 세포 재생 촉진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아미노산의 효능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이며 모발의 주성분 또한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이 공급되면 모발이 복원되며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분은 피테라입니다. 이 성분은 과거 한 주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 장인들의 손은 효모에 지속적으로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젊음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피테라는 보습과 미백 효과 외에도 경미한 피부 손상을 개선하는 효능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셀레늄 또한 중요한 성분으로
두피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모낭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미네랄은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와 함께 작용하여 두피의 혈액과 산소량을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모발이 더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발효 쌀뜨물의 진정한 가치는 성분 자체를 넘어 자연적인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쌀뜨물을 그대로 두면 음악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증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젖산, 즉 락트산이 생성되어 두피의 pH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이는 두피를 건조함이나 유분감 없이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두피의 가장 이상적인 pH 농도는 음악 약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이 균형이 상실되면 가려움증 비듬 심할 경우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악. 더불어 발효 쌀뜨물 속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두피의 미생물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중의 샴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강한 세정 성분으로 두피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진균 감염, 비듬 탈모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로 균형을 회복시키면 두피는 본연의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 일반 쌀뜨물은 생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는 풍부하나 인체가 흡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발효 쌀뜨물은 피부를 위한 요거트와 같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영양이 풍부해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효과의 고가 제품에 투자하기 전에 건강한 모발과 피부를 위한 해답이 바로 주방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으로 음악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발이 풍성해지고 두피 가려움 및 비듬이 완화되는 자연적인 방법은 매우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사소하지만 중요한 단계를 놓쳐 이 방법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그 복잡성과 무관하게 정확히 실행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발효 쌀뜨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 사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원리를 이해하며 일반적인 실수를 피한다면 그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라며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쌀뜨물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탈모가 계속되고 두피 가려움도 여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쌀뜨물 발효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숙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간 두는 분도 있고 밥을 지은 직후 사용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오류는 발효되지 않은 쌀뜨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서낸 쌀뜨물에도 비타민 B군과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량이 미미하여 모낭에 침투하거나 두피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신선한 쌀뜨물로 머리를 감는 것은 맹물로 세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정 효과는 있겠으나 회복이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진정한 효능은 적절한 발효 과정을 거쳐야 나타납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전분을 분해하여 유기산을 생성하며 이는 두피의 pH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또한 활성 비타민 B군이 형성되어 건강한 모발이 성장할 수 있는 두피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성분들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류는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쌀뜨물을 과도하게 오래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 48시간이 경과하면 조건이 맞지 않을 시 유해균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냄새 역시 변화가 생깁니다. 은은한 산미가 아닌 부패한 음식과 유사한 불쾌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면은 효능은 없고 민감성 피부의 경우 자극이나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미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쌀뜨물 내 유익균은 36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하며 이후 점차 감소하고 부패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부터 악취가 발생하고 피부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최적의 사용 시점은 서늘한 장소에서 하루에서 이틀가량 숙성시킨 직후입니다. 사용 후 남은 것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류는 도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세척이 불량한 유리병 오염된 천이나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발효가 미생물의 작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손이나 도구에 있던 유해균이 유입되면 해당 균들이 쌀뜨물의 변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표면에 막이 형성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점성이 생기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균 오염의 증거입니다. 오염된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오류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으로 바로 사용 전 피부 민감도 테스트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피부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다른 이에게는 발효액의 약한 산성에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손목 안쪽이나 귀 뒤편에 소량 도포하여 붉어짐이나 가려움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두피나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모든 피부 관리 제품의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발효 쌀뜨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류를 방지한다면 수주 내의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효능은 분명하며 지속적일 것입니다. 특히 모발과 두피 건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뜻밖의 주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분 자체가 아닌 그 성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또한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다면 금전적 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분이실 겁니다. 끈기와 지식을 바탕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강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제가 언급한 오류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효 쌀뜨물은 두피 건강을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더불어 노화에 따른 모발 약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근원적인 이유를 파악하면 발효 쌀뜨물의 효능을 더욱 명확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째서 40살 이후 모발이 이토록 가늘어지는 걸까?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일부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40대 이후 신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남성은 노화 현상으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모낭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혈류가 저하되어 모근에 도달하는 영양소도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발은 얇고 푸석해지며 쉽게 손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발을 생성하는 모낭의 기능 또한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20대나 30대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발을 원활히 생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사용한 기기를 방치하면 고장 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체 내부의 문제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시판되는 샴푸는 세정 기능이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사용 시 두피 건조를 유발하고 보호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영양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도
매일 모발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요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의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만성질환 치료 약물이 모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탈모의 원인이 음악 샴푸가 아닌 복용 중인 약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모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근본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바로 두피와 모낭입니다. 발효 쌀뜨물은 그 역할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 되셨을 텐데요.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음악 실제 경험담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64 새 여사님의 경우 한 달간 발효 쌀뜨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사님께서는 과거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두피 또한 한결 편안해졌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더는 예전과 같이 가렵지 않습니다. 인천의 초혜 선생님께서 두피 염증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민간요법에 회의적이었으나 따님의 권유로 시도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두피의 유분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청결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피부과 한미정 박사께서 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발효쌀의 영양 성분이 두피 보호층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모발 관리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으로 효과가 입증된 해결책인 셈입니다. 탈모와 약한 두피로 어려움을 겪다 발효 쌀뜨물로 해법을 찾은 분들의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 방법의 효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효과는 계속됩니다. 발효 쌀뜨물은 모발을 잠시 부드럽게 하거나 가려움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근본인 두피 자체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두피 환경이 개선되고 유익균이 활성화되면 모발은 한 올 한 올이 더 굵고 튼튼해지며 모근은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내부부터 건강해지는 과정이 탈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눈에 띄게 완화하는 비결입니다. 새로 자라나는 모발은 푸석함 없이 탄력과 윤기가 있는 건강한 상태를 회복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고가 샴푸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시중 제품들은 주로 표면에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효 쌀뜨물은 모발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발뿐만이 아닙니다. 얼굴이나 손에 사용해 본 분들 역시 피부가 개선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피부톤이 맑아지고 결이 고와졌으며 건조한 느낌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비타민 B군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에 자극 없이 수분을 공급하며 새로운 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유익하지만 특히 신체 회복이 더뎌지는 50대 이상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같이 단순하고 자연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방법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시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는 단순한 모발 관리를 넘어 새로운 생활, 습관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건강하게 매일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삶이 반드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습관에 꾸준한 정성을 더한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로 보답합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모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인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눈에 띄게 빠지고 두피에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모발의 양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발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노화,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삶에 불균형 성분을 알 수 없는 화학 제품 사용 등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제 신체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놀랍게도 해결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리던 쌀뜨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쌀뜨물이 아닌 전통 방식에 따라 정성껏 발효시킨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발효 쌀뜨물은 유익균과 유기산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이 유효 성분들은 두피의 pH 농도를 조절하고 음악 모낭을 튼튼하게 하여 가려움과 탈모 증상을 완화합니다. 중국 황러 마을 여성들의 건강한 머릿결 비결 역시 바로 이 발효 쌀뜨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쌀뜨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게이샤 역시 이 방법으로 윤기 나는 모발을 유지했습니다. 현대 과학 또한 발효액 속 미생물이 두피 건강에 유익함을 증명합니다. 즉 모발 성장에 최적화된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적합한 쌀의 선택부터 음악 발효 시간 및 보관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최적의 사용법을 포함하여 올바른 발효 쌀뜨물 제조법 전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 귀한 발효액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야 할 주요 실수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시도해 보실 차례입니다.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발의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의 자신감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2주간 꾸준히 발효 쌀뜨물을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인지하지 못한 채 활력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발 관리가 반드시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모발 관리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만약 오늘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고민이나 건강한 모발에 대한 열망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얻었다면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께서 모발 문제로 남모를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까운 지인이 두피 가려움증이나 비듬으로 불편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는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시청을 마치시기 전에 여러분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짧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금일부터 모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같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채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심의 표현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하고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권해드립니다. 구독은 자기 자신과 맺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도 노화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모발이 빠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대신 좌절감에 빠지거나 나이를 탓하며 체념하는 대신 행동해 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 소중한 이들과 매일을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속 관리법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유익한 참고 자료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약물을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만큼 모발도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